당신은 혹시 한 명의 노예가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원전 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의 트라키아 출신 검투사가 불과 몇 년 만에 12만 명의 거대한 반란군을 이끌며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를 벌벌 떨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자유투쟁 중 하나였어요.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당시 로마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해요.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정복하며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광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거나 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콜로세움에서 대중의 오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죠. 특히 검투사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그날 저녁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의 등장 배경을 보면 그는 원래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불가리아 지역인 트라키아 출신의 유목민이었던 그는 로마군에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탈영을 했고 그 결과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죠. 이런 배경은 그를 다른 노예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그는 로마의 군사 전술을 직접 경험했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신비로운 징조입니다. 한 뱀이 잠든 스파르타쿠스의 얼굴을 감쌌는데 그의 아내는 이것을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남편에게 엄청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특히 뱀은 고대 문화에서 지혜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결국 카푸아의 검투사 양성소로 보내져요. 이곳의 소유주는 바티아누스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스파르타쿠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검투사 양성소, 즉 루두스에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살인적인 훈련, 제대로 된 음식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끔찍한 맹세를 해야 했어요. 불에 타고 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고 검에 찔려 죽는 것을 각오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단순한 형식적 맹세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야 했어요. 동료들이 하나 둘씩 경기장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언젠가는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스파르타쿠스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훈련과 억압이 있어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은밀히 동료들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다른 검투사들을 끌어모았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들 편이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그들은 검투사들의 무기와 마차들을 노획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생긴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오락을 위해, 남의 이익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게 된 거예요. 이런 동기의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원로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반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스페인과 폰투스 왕국과의 대규모 전쟁에 매몰되어 있었거든요. 고작 노예 몇십 명의 반란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는 식이었죠. 이런 안일한 대응이 나중에 얼만한 화를 부를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로마의 오만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집정관 클라우디우스 글레버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반란군들이 숨어있는 베수비오 산의 유일한 통로를 막고 그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완벽한 포위작전처럼 보였습니다. 글레버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심지어 로마로 개선 행진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상상력과 창의성에서 로마군을 압도했어요. 깊은 밤을 틈타 반란군들은 덩굴로 만든 즉석 밧줄을 이용해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던 글레버의 진영을 기습 공격했죠. 로마군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것이 바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서 반란군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어요. 이 승리의 소식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친 노예들이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탈영병들과 가난에 시달리던 소작농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스파르타쿠스의 탁월한 지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는 각자의 특기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을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전술을 분석해보면 정말 천재적이에요. 그는 게릴라전의 진수를 보여줬어요.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습과 기동전을 통해 훨씬 강한 적을 무너뜨렸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했고 이것이 부하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였어요. 또한 그는 잔혹함보다는 관용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두 번째 로마군 원정대를 이끈 집정관 바리니우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장교가 목욕을 하는 사이 기습을 당한 거예요. 스파르타쿠스는 여기서도 놀라운 전술을 보여줍니다. 로마군의 시체들을 경비병처럼 세워놓아 적들을 속이고 그 사이에 바리니우스의 말까지 훔쳐 달아났어요. 이런 기발한 전술들은 로마군을 완전히 당황시켰고 스파르타쿠스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런 연속된 승리를 통해 스파르타쿠스는 계속해서 추종자들을 늘려나갔어요. 그들은 마을들을 점령하며 새로운 무기를 제작했고 점점 더 조직적인 군대로 발전해 나갔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이 단순한 약탈 집단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각종 수공업자들을 확보해서 무기와 갑옷을 자체 제작했고 의료진도 구성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반란군은 승리했지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스파르타쿠스의 부관이었던 크릭서스가 전사했어요. 스파르타쿠스는 그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장례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이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로마의 포로들을 검투사로 만들어 싸우게 한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당했던 일을 로마인들에게 똑같이 돌려준 셈이죠.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어요. 기원전 72년 말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는 무려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정규군 몇 개 군단에 맞먹는 규모였어요.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통제가 어려워진 거죠. 서로 다른 출신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스파르타쿠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 국경 너머로 가자는 거였어요. 그곳에서는 모두가 자유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끌었어요. 이때 로마에서는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가 등장합니다.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8개 군단을 새로 편성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이전 지휘관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체계적이고 냉철했으며 무엇보다 스파르타쿠스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수스의 전략은 달랐어요. 그는 스파르타쿠스를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반란군들은 시칠리아로 건너가려고 했지만 뗏목 제작에 실패했고 현지 해적들마저 배신했어요.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폰투스 전쟁에서 돌아온 로마 증원군까지 합류했습니다. 반란군의 사기는 완전히 꺾였어요. 기원전 71년 마침내 최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크라수스에게 가는 도중 한 백부장에 의해 죽음을 맞았어요. 그의 거대한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6천 명의 포로들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로마의 무자비한 복수였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히 크라수스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이름은 다르네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한 노예의 이름이에요.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란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인간의 갈망,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연구자들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로 보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결국 스파르타쿠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자유를 향한 불굴의 정신 말이에요.